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김선주 교수님 밑에 있는 황석준 학생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논문의 제목은 Video Instance Segmentation via Object Token Association, 줄여서 비타라고 부르고 있는 논문을 짧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웍은 허미란 학생과 저와 이제 공동 저자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김선주 교수님의 지도하에서 어도비 리서치에 있는 오승호 박사님과 이준영 박사님과 같이 한 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태클링하는 것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태스크에 대해서 좀 정의를 먼저 하고 가자면, 많은 분들이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마스크 RCN으로 대두되는 이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객체를 사물을 이제 안에 마스킹까지 따가지고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것을 객체 단위로 하겠다라는 것을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비디오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뭐냐? 그냥 간단하게 정말 나이브하게 이미지에서 이제 비디오로 넘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오는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같은 프레임이 아니라 다른 프레임에서 그 객체를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 다음 프레임에서 제가 다른 아이덴티티로 이제 예측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아예 다른 틀린 마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태스크에서 생기는 문제점이 가장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비디오 캐릭터리스틱에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오클루전, 그러니까 뒤로 뭐 갔다가 사물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오는 게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뭐 모션 블러와 같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오브젝트가 있으면은 보통 피사체가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모티베이션을 설명하기 전에 일단은 VIS가 지금 리터러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두 개로 크게 나누고 저희 거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트랙 바이 디텍션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이 트랙 바이 디텍션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통 자율주행 같은 데서 쓰이는 각각의 프레임을 가지고 각각의 프레임에서 나온 결과들을 이어주는 어소시에이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름 그대로 트랙 바이 디텍션, 그러니까 디텍션을 먼저 하고 그것을 통해서 트래킹을 하겠다. 그러니까 같은 프레임이 아니라 인접한 프레임 간에서도 사실 객체가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 한 거의 컨시스턴트한 위치에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활용을 해가지고 이 위치에 있었으면 그 다음 프레임도 이 부분에 있을 것이다 라는 굉장히 강한 프라이어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트래킹 커뮤니티, 그리고 VIS 커뮤니티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모식도로 드리자면은,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VIS는 아니고 트래킹 MOT 같은 데서 쓰이는 이제 피규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는 것과 같이 디텍션을 먼저 해놓고 그것들을 어떻게 다음 프레임에 있는지를 이제 어소시에이션 아니면 뭐 링킹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엮어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휴리스틱을 강하게 사용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접한 프레임에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같은 카테고리일 것이다 라는 것도 굉장히 같은 강한 프라이어를 활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갑자기 토끼로 변하거나 그러진 않을 테니까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야만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모식도는 이제 마스크 트랙 RCNN이라고 VIS를 처음으로 프로포즈한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인데, 제가 노란색 박스를 쳤는데 저 노란색 박스는 마스크 RCNN을 그대로 갖다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만 추가가 된 것인데, 그만큼 굉장히 나이브하게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비디오로 그냥 간단한 이제 확장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 보통 온라인 메소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오프라인 메소드들은 어떠냐? 이제 오프라인 메소드들을 설명하기 전에 오프라인으로 왜 넘어갔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온라인 메소드들은 리미테이션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휴리스틱 매칭,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얘네들을 어소시에이션 할지가 굉장히 까다롭게 컨트롤링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접한 프레임들 간의 어소시에이션과 그리고 과거 정보를 활용한다던가 아니면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낮은 애큐러시를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자면은 오프라인 메소드들은 어떻냐? 오프라인 메소드들은 이제 전체 비디오를 다 보고 아니면은 뭐 미래까지 보고 하는 것을 오프라인 메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단점이라고 하자면은 자율주행과 같은 실시간에서는 좀 활용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지만 더 좋은 애큐러시를 노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왼쪽은 이제 CPR에 나왔던 비스터라는 논문이고 오른쪽에 나온 것이 저희 연구실에서 나온 작년에 낸 IFC라고 하는 뉴립스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러한 모델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디오 전체를 다 보고 나서 거기 안에서 한꺼번에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또 다른 것이 모든 프레임에 있는 정보들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텐서와이즈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밑에 보여드린 것처럼 THW 채널 축으로 4디멘션의 텐서를 갖고 있어야 될 텐데 이게 비디오가 예를 들어서 뭐 30프레임이다라고 한다면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300프레임, 뭐 400프레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GPU에 담을 수 없는 크기의 텐서 크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리미테이션을 그냥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GPU 메모리에 담을 수 없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꺼번에 이 씬을 해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요즘 많이 쓰는 것이 트랜스포머 디코더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트랜스포머 디코더의 특성상 이제 토큰들을 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면서 그냥 나이브하다면은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로짓을 가지고 소프트맥스를 하게 될 텐데 이 토큰의 개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relevant한 인포메이션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하면은 좀 잘 엮을 수 있을까, 그리고 좀 더 아이디어를 좀 인투이티브하게 갖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두 개의 리미테이션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로부터 저희 모티베이션이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식도를 그냥 좀 나이브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들은 각각의 프레임을 HW로 스페이셜하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프레임에서 객체 단위의 정보들만을 갖고 있고 그 객체들 간의 정보만을 갖고 있는 토큰들을 디코딩함으로써 씬을 해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식도를 보시면 그냥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사람이 씬을 볼 때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픽셀와이즈로 집중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이제 테이블이 있다고 하면은 이 테이블 각각을 이제 집중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TV가 있다면 TV를 집중하지 각각의 픽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사실 집중을 별로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유용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무엇이냐, 이 오브젝트 단위로 토크나이즈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토크나이즈를 어떻게 하냐,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프레임 와이즈 이제 디텍터,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 트랜스포머 와이즈 디텍터, 뭐 디터 같은 게 있죠. 디터나 아니면 요즘 많이 쓰이는 마스크드 포머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씬을 객체 단위의 토큰으로 바꾸어주고 그리고 그 객체 단위의 토큰들을 어떻게 엮어서 정보를 잘 교환을 해서 전체적인 비디오를 레프레젠트 할 수 있을까라는 것으로 발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의 전체적인 오버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프로포즈하는 건 굉장히 간단하게 오른쪽에 있는 저 노란색 박스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왼쪽에 있는 것은 기존에 있던 마스크드 포머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씬을 엔티티 와이즈로 잘 구성을 잘 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잘 전체적인 비디오 와이즈로 인코딩을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거에서 어떻게 디코딩을 해서 원하는 정보를 추출해 낼 것이냐라는 것으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장하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마스크드 포머 아키텍처에서 갖고 오는 것은 프레임 쿼리라고 저희가 부르는, 그러니까 각각의 프레임에서 추출하는 엔티티들의 토큰들을 프레임 쿼리라고 부르게 될 텐데 프레임 쿼리들을 갖고 있게 되고, 두 번째로는 얘네들을 세그멘테이션 해야 되다 보니까 마스크 피처라고 불리는 세그멘테이션 맵만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되면 가장 큰 장점들로는 먼저 GPU 메모리 에피션시가 굉장히 커지게 돼요. 왜냐하면은 THWC가 아니라 이제 저희들은 TNC로 훨씬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스페이셜 리덕션을 엄청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브젝트 레벨 언더스탠딩을 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이 객체가 어떻게 다른 프레임에 존재하는지 좀 더 직접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오프라인 메소드의 단점이었던 너무 많은 토큰들을 비지팅을 해야 된다는 단점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클립 인코더라고 하는 저희들의 부속품인데요. 말 그대로
클립 와이즈로 이 정보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어텐션을 통해 가지고 잘 임베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프레임에서 나온 오브젝트 레벨 토큰들은 각 프레임에서의 정보밖에 갖고 있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저희가 많이들 사용하는 요즘 쓰는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통해 가지고 셀프 어텐션을 쓰면은 더 템포럴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프레임 퀄들은 스페이셜 모델링만 가능했다면 이러한 클립 인코더로 스페이시오 템포럴 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오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셀프 어텐션이다 보니까 쿼드라틱 컴퓨테이션을 갖게 되고 저희가 타겟팅하는 건 굉장히 긴 비디오로도 이제 태클링을 하는 건데 굉장히 긴 비디오를 이 쿼드라틱 컴퓨테이션이 버티지 못하다 보니까 요즘 많이 쓰이는 스윙 트랜스폼을 쓰이는 윈도우 베이스드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이를 해결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클립 디코더인데 앞서 이 왼쪽에 보이는 이 사각형 안에 있는 것들이 클립 인코더에서 나온 스페이시오 템포럴 모델링이 된 토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토큰들을 이제 저희가 말하는 클립 레벨 퀘리들을 가지고 디코딩을 해서 전체적인 비디오 레벨의 객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모델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그 클립 레벨 퀘리들로부터 마스크와 클래스를 예측을 해서 비디오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완성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또 설명을 더 드리자면은 similarity loss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좀 성능을 더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프레임 레벨로 저희가 객체들을 발견을 한다고 했는데 보통 디터 같은 헝가리안 알고리즘을 쓰는 계열들에서는 얘가 GT가 어느 인덱스와 매칭이 되었는지를 스토어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 GT가 어떤 몇 번째 토큰과 어소시에이션이 됐는지를 알고 있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클립 레벨 퀘리들도 어느 오브젝트가 어느 토큰과 어소시에이션 됐는지를 저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간단하게 이런 시뮬러리티 매칭을 통해 가지고 그냥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서 로짓을 얻어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줬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은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오버뷰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말씀드렸던 이런 모듈들과 다양한 로스들을 다 통합을 하여서 물론 더 자세한 건 페이퍼에 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합을 하여서 더 좋은 성능과 그리고 훨씬 더 긴 비디오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비디오가 혹시 재생이 되나요 따로? 안 되나요? 네. 그러면 그냥 말로만 설명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VIS가 굉장히 중요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유저 에디팅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포토샵이나 이런 데에서는 에디팅을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어도비 같은 데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프리미어 이런 데에서 객체를 따가지고 얘가 어떻게까지 프로파게이션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기존의 오프라인 메서드들에서 태클링 하는 거는 굉장히 높은 성능을 갖겠다였는데 그 높은 성능을 가짐과 동시에 단점으로 여겨졌던 게 결국에는 긴 비디오를 프로세싱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거를 해결해가지고 기존의 모델들은 6프레임 per second까지만 가능했다면 저희들은 30프레임 per second까지 많은 프레임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비디오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지막으로 이제 리설트들을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냥 우측 상단에 있는 그래프가 저희들이 이런 오브젝트 레벨 언더스탠딩을 통해서 모델을 트레이닝을 시키다 보니까 훨씬 더 빠른 컨버전스를 가질 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아래 왼쪽에 있는 테이블과 아래에 있는 테이블이 둘 다 이제 VIS의 벤치마크들인데요. 세 가지 벤치마크가 크게 있는데 유튜브 19, 유튜브 21 그리고 OVIS가 있습니다. 근데 괄목할 만한 성능 향상을 이끌어냈고 특히나 유튜브 VIS 21 같은 좀 더 어려운 데이터셋에서 훨씬 더 큰 성능 향상을 이뤄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뉴립스에 붙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이 QR코드는 저희 페이퍼로 있는데 페이퍼 안에 저희 GitHub 링크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면 참고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